파리는 제 운명이에요. 땅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안녕하세요. 킹콩 아빠입니다. 올해 초 가족여행으로 파리를 다녀왔어요. 여행 전 아이니는 열심히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향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가족의 짐은 앞좌석 안이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be departing shortly. Please make sure your 작년 런던 여행 때 허리가 아팠기에 이번에는 편한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VR로 좌석을 선택하니 게임하듯 편하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좌석 고르면서 기내식도 함께 골랐습니다. 아이니는 BBQ 치킨과 크로켓, 불고기 볶음을 시켰고 저는 글루텐 제한식과 저지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리 덕분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갑니다. 아내는 대중적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글루텐 제한식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평소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되거나 운동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드디어 샤를드골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는 우버 택시를 이용했어요. 첫 번째 숙소는 8구 개선문 근처의 호텔입니다. 룸 컨디션을 체크하고 짐을 풉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 경치가 파리에 온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파리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합니다.
호텔 조식은 평범했어요. 아이니는 아침 식사를 가장 많이 먹는 편입니다. 오늘은 오랑주리, 루브르, 푸티팔레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6일 동안 이용 가능한 뮤지엄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운치 있는 생강이 보입니다. 모네의 작품을 구경하러 오랑주리 미술관부터 왔습니다. 프랑스 근대회화를 주로 전시하고 모네의 수련이 대표작입니다. 원형 벽면의 거대한 수련 작품, 특히 파노라마 캔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련 외에도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네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관람 시간이 길지 않아 첫 관람으로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추천합니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수련 작품과 연계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상과 체험 잘하고 미술관을 나왔습니다. 파리의 심장 루브르 박물관을 갑니다. 생강을 끼고 오른쪽에 있는 옛 고궁을 박물관으로 만든 루브르. 방대한 예술 작품을 보며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드농관부터 관람합니다. 승리의 여신 조각상은 팔과 머리가 없어서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루이 14세의 보물들이 가득한 아폴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벽면과 천장이 온통 황금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다양한 왕실 보석과 그릇, 다이아몬드 수집품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왕의 막강한 왕권이 느껴지네요. 기념 촬영을 하고 회화 작품을 보러 갑니다. 미술관의 천장, 유리, 채광을 보는 활동은 박물관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작들이 있는 긴 복도를 지나 이탈리아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루브르에서 관람객이 가장 붐비는 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관람객이 많아 감상에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며 카페테리아로 직행했습니다. 아이니 표정이 살아났어요. 아무리 좋은 그림도 배가 부른 뒤에 볼 일인가 봅니다.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는 보존 처리 중이라서 볼 수 없었습니다. 드논관을 나와 슐리관으로 이동해 밀로의 비너스를 만났습니다. 여신 아프로디테가 모티브라는 설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그리스 고대 유물들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작년에 대형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아이니가 힘들어했기에 이번에는 몇몇 중요한 작품만 감상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루브르를 나왔습니다. 푸티팔레 미술관에 왔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궁전으로 현재 시립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인테리어가 아름답고 정원이 있어 더욱 낭만적이었습니다. 루브르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푸티팔레는 시청 앞 전투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나라, 예술의 도시답습니다. 첫날부터 미술관 3곳을 돌았더니 몸이 녹초가 됐어요. 아이니 또한 피곤해 보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 나 보기도 무섭다. 창가에서 아내의 인증샷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니는 한참 동안 경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충분히 쉰 후 샹젤리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개선문까지 쭉 뻗은 직선도로를 걸었어요. 거리에는 명품 샵들이 가득합니다. 울트라마린 블루 하늘 아래 파리의 랜드마크 개선문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밤이 깊어져서 마트에서 간단히 음식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새벽 일찍 기상해 조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을 가기 위해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합니다. 이른 아침 태양빛을 받으며 태양왕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오픈런에 성공해 다행히 일찍 궁전에 들어갔어요.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왕궁으로 귀족들의 풍류를 볼 수 있는 호화로운 궁전입니다. 베르사유의 하이라이트, 거울의 방입니다. 이곳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방으로 저녁 때는 석양이 아치형 거울에 비쳐 장관을 볼 수 있답니다. 루브르 아폴론관에서 느꼈던 화려함과 비슷하네요.
여기서는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하겠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르사유 정원도 아름다웠습니다. 거울의 방을 한참 동안 감상한 후 다른 방들도 구경합니다. 루브르에 있었던 대관식 그림을 한 번 더 그린 작품입니다. 대관식의 방을 나오면 웅장한 전쟁 갤러리가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겪었던 전쟁과 전투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림 앞에는 공을 세운 흉상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관람을 마친 후 교통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근처 카페에서 아이니에게 교통카드 조립을 시켰습니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 봐. 내려가. 여기 어딘가요? 어디일지 모르겠어. 이곳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기차역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대형 시계와 둥근 천장이 인상적이네요. 미술관 내부는 시간 여행을 온 듯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특히 19세기 신고전주의와 인상파 화가들의 중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관람해야 할 미술관입니다. 2층 식당에서 간단히 주스와 레몬타르트, 밀푀유를 즐겼습니다. 시계탑을 구경하고 반대편 시계탑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니가 엄청 잘 먹네요.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괜히 미안합니다. 샌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 다리는 샌드강의 다리 중 가장 화려합니다. 가로등과 조각상이 아름답게 장식된 다리는 전체가 마치 조각품처럼 보입니다. 샌드강의 밤, 에펠탑의 야경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저희 가족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아이니가 행복한 미소로 뒤척이며 자네요. 숙소를 옮기는 날 아이니가 직접 팁을 주고 싶답니다. 마지막 조식은 풍족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체크아웃 후에 짐은 호텔에 맡기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마르모탕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네 그림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예술품을 수집했던 마르모탕 가문이 저택을 나라에 기증했고 모네의 둘째 아들 외 많은 후원자들의 작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과 가치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비 오는 날의 파리 거리 원본은 미국 시카고 미술관에 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과 비슷한 타원형 전시실에서 수련 작품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세 미술품과 인상파 이전부터 후기 인상파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네의 작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모네의 작품들은 파리의 여러 미술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베르사유에 다리 안 아프다고 하는 미술관 여기 처음 봐. 미술관을 나와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서 짐을 찾았어요. 공간이 아담해서 파리스럽다고 아내가 더 좋아하네요. 숙소 앞에는 카페들이 많았는데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밤새 수다 떨기 좋은 도시네요.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는 매우 친절했어요. 지날 때마다 따뜻하게 말 걸어줍니다. 잠시 휴식 후에 숙소를 나왔습니다. 생제르맹 거리를 가로질러 시테섬으로 갑니다. (2019년) 화재 이후 폐쇄되어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아이니와 엄마를 위해 카페를 찾았습니다. 런던도 파리도 화장실 찾기 힘든 도시지만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메리카노 대신에 카페 알롱제를 시키면 좋습니다. 가장 비슷한 느낌이에요.
달콤함으로 에너지가 완충되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아이니는 생루이 섬을 즐겁게 산책했습니다. 베르갈랑 광장에서 악사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니는 신기한 듯 버스킹 관람을 합니다. 광장 끝쪽 수양버들이 있는 곳에서 잠깐 앉아 노을을 구경했어요. 저녁은 외식입니다. 생제르맹 데프레 수도원 앞에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갑니다. 저희 가족은 먹는 양도 적고 식사 시간이 길지 않아서 타파스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짭짤하고 맛있어. 소스가 카라멜 같아. 저는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외식이 괜찮으면 식비를 아끼지 못할 것 같네요. 호텔 조식을 스킵하고 아침을 빵집으로 시작합니다. 고소한 버터향이 가득한 빵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빵은 주식이라 어디서든 맛있습니다. 프랑스 후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스러운 예배당. 상부 예배당으로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기운을 가득 받고 나왔습니다. 로댕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방문했을 때는 영국 예술가의 기획 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체 조각 작품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좋습니다. 특히 동작을 따라해보는 활동은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관람 방식입니다. 로댕 미술관은 로댕이 죽기 전 10년간 살았던 저택인데요. 사후 박물관이 되어 그의 작품과 수집한 미술품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과 좋은 채광 때문에 관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조각 정원으로 나와서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로댕의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을 감상합니다. 갑자기 빨래 고민이 생각나 근처 세탁소에 갔습니다. 세탁이 끝날 때까지 인근 릭상보르 공원에서 쉬면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세탁 후 피카소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빵을 사 먹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한 크루아상입니다. 여기 빵은 제 운명이에요. 파리는 제 운명이에요. 파리에서 아예 태어났어야 했어요. 빵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빵을 열심히 먹다 보니 어느새 마리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피카소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그는 초등학생 나이에 소묘와 유화를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장식과 기교가 넘치는 사실적인 그림을 버리고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모색했습니다. 평생 어린이들이 가진 상상력을 존중했으며 정답이 없는 그림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그의 가치관 때문에 고전적인 그림을 강요했던 아버지와 평생 반목했습니다. 미친 이 눈이 왜 아, 이게 눈 같다고? 이게 뭔지 아이는 지금까지 갔던 미술관 중 이곳이 가장 좋았답니다. 미술관을 나왔습니다. 맛집이 많은 마레지구에 온 김에 빵을 한 번 더 구입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빵빵한 하루네요. 근처에 앉을 곳이 있어서 먹고 갔습니다. 분위기 탓인지 빵 맛이 더 좋네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퐁피두 현대미술관에 들렸습니다. 현대미술관은 야간에 가는 것이 운치 있더라고요. 원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파리의 멋진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현대미술을 감상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야 합니다. 너무 개념적으로 깊이 감상하려고 하면 아이가 많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을 나왔더니 밤이 깊어졌어요. 슈퍼마켓에 들려서 장을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에 곁들일 길다란 바게트와 오리무스를 샀습니다. 아이니는 바게트 꼭지를 먹으며 귀가합니다.
아침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이번 파리 겨울 여행은 비가 자주 내리네요. 생제르맹 데프레 수도원 앞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교회가 보이는 회양목으로 둘러싸인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즐겨요. 잘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저는 달걀을 좋아해서 크로크 마담을 주문했습니다. 치즈가 엄청 많아요. 치즈가. 오늘 잘 먹겠습니다. 낯선 도시의 성당 종소리는 정말 아름답네요. 식사 후 오페라 가르니에 왔습니다. 사정상 스케줄을 조정하여 내부 관람은 내일로 미루고 대신에 근처 레페토 매장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고 루프 전망대를 잠시 구경했습니다. 아이니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생제르맹 거리 작은 골목에 있는 로컬 식당에 왔습니다. 저희 정말 두서없이 먹죠. 재즈 음악이 나오는 고풍스러운 가게였어요.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이니와 엄마는 빵이 부족한가 봅니다. 또 빵을 사러 왔습니다. 누가 보면 과식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밤에 에펠탑과 루브르 야경을 보러 갈 예정이라 연료를 채워 넣는 중입니다.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야경을 감상하러 출발합니다. 와우, 저녁 하늘과 에펠탑의 컬러 매칭이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매력적인 밤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루브르에 갑니다. 파리 지하철은 냄새가 나고 화장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올림픽 준비로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루브르는 낮과 밤이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박물관과 유리 피라미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루브르 궁전의 파빌리온을 뒤로하고 까우셀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마지막 밤을 낭만적으로 보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에 왔습니다. 이곳은 오페라 유령의 배경이 된 곳으로 과거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이었으며 현재도 가끔 오페라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화려함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조명들,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을 모티브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마르크 샤갈의 천장화가 있는 공연장입니다. 레드벨벳과 골드의 컬러 매칭이 인테리어와 어울리네요. 아이니와 나중에 파리에 또 오게 되면 공연을 꼭 보러 와야 되겠습니다. 선물을 사러 뿌랭땅 백화점에 왔다가 7층 식당에서 마지막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리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러 지하철을 타고 몽마르트로 향합니다. 먹었으니 언덕을 올라가 볼까요? 파리 북부에 있는 몽마르트에서는 오래된 파리의 전형적인 골목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니는 좋은 향기에 끌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좋은 천연 비누 화장품들이 많아 기념품을 사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진짜 맛있겠어. 몽마르트르 언덕 꼭대기에 왔습니다. 사크레퀘르 대성당 앞으로 걸어가면 파리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전망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은 일주일간의 파리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니와 함께한 파리 겨울 여행으로 감성이 촉촉하게 충전된 것 같아요. 파리는 작지만 풍경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를 간직한 건축물이 아름답고 미술관 안에는 더 많은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은 아쉬움을 남겨야 또 가게 된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설렘을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미술 작품들을 봤고 에펠탑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유일하게 제일 파리에서 재밌었던 궁전이었고 옛날에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성당에도 저런 아름다운 유리들이 많았으면 좀 좋겠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작품이 재밌어서 좋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린 것 같아요. 연꽃 그림을 보니까 아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졌어요. 지하철은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싫었는데 버스는 자리가 다양하고 많아서 버스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파리에 오게 되면 오페라 가르니에서 발레 공연을 보고 싶어요. 파리는 빵이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바게트보다 더 촉촉하고 고소했던 것 같아요. 파리는 맛있다. degrees and sunny, just the way I always wanted. Told but I got the upside.